조룡필은 서울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 작은 길가 예술 부스에 멈췄다. 그곳에서 젊은 화가 이서연이 자신의 그림들을 팔고 있었다. 이서연은 단순히 예술가가 아니라 암치료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그림에 담아내고 있었다. 조룡필은 평소 음악뿐 아니라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그림 한 점을 사는 것을 넘어 이서연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다. 얼마 전 이서연은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희끄무레한 병실벽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삐소리가 그녀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이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김 원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치료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앞으로 2번의 화학요법이 필요합니다. 이서연은 오랜 고통과 피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다음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가족분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다음 치료 비용은 부담이 클 거예요. 옆에 앉은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차로 집에 돌아가는 길은 말없이 깊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림은 늘 마음의 안식처였고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이튿날 아침, 이서연은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하며 예술 부스를 차렸다. 첫 붓질을 내딛자 그녀는 마치 불꽃이 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부드러운 파랑과 생기 넘치는 주황빛이 캔버스 위에서 어우러지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서연은 홍대의 한 번화가의 작은 나무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를 준비해 부스를 열었다. 어머니가 도와줬지만 모든 작품은 전적으로 그녀의 손길과 정성이 담긴 것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며 한 점 한 점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작품의 가치를 느끼고 구매해준다면 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희망은 때때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가운데 몇몇은 잠깐 그녀를 흘기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중년의 여성이 세심하게 그림 한 점을 바라보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어두운 선글라스를 쓴 신사도 손으로 적힌 작은 간판, 내 암 치료비 마련을 위한 오리지널 아트라는 문구를 읽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지나갔다. 이서연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깍 붙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위에 지쳐 머리가 어지러웠고 몇 시간 동안 아무도 그림을 사가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이키며 그녀는 자신이 싸워야 할 현실과 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한 노부부가 다가왔고 노부인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며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여백을 쓰다듬었다. 이거 얼마예요? 노부인이 조용히 물었다. 5만 원입니다. 이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이걸로 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이서연의 가슴 속에서 작은 승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비록 서울의 길거리에서 그림을 파는 젊은 예술가에 불과했지만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서울 거리는 활기로 넘쳤다. 길거리 음악가들은 홍대 거리 구석구석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어우러졌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벽화라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바쁜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서연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를 곱씹었다. 지금까지 단 한 점의 그림만이 팔렸지만 매번 지나가는 이들 속에 누군가가 그녀의 진심과 열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했다. 누군가는 잠시 멈춰 감탄의 눈길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몇몇은 용감하다는 말로 격려했지만 그녀는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용감함보다 결연함과 간절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세련된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를 쓴 한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부스에 다가왔다. 그는 잠시 작품들을 훑어보다가 가볍게 웃으며 요즘 진짜 예술품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프린트나 주문 작품이 더 잘 팔릴 텐데요. 라고 말했다. 이서연은 주먹을 깍쥐며 마음속에서 화를 참으려 애썼다. 이미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답하며 묵묵히 버텼다. 그 남성은 콧방귀를 끼며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이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언젠가 진심으로 그녀의 작품을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했다. 넷째 날이 되자 이서연은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딱딱한 거리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그림을 바라보며 하하교법의 부작용으로 근육은 쑤시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점의 그림을 팔아냈지만 필요한 치료비에 한참 못 미쳤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기자 배지를 달고 있었고 진심 어린 미소로 이서연의 작품을 칭찬했다. 당신의 그림 정말 멋지네요. 이 모든 작품 직접 그리신 건가요? 이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말했다. 저는 작은 예술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잠시 머뭇거린 후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몇 분 동안 캔버스와 손으로 쓴 간판을 사진에 담고 나서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서연은 망설임 없이 병원 방문, 싸려만 가는 의료비,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다짐을 털어놓았다. 기자는 진지하게 메모하며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꼭 알려드릴게요. 라고 약속했다. 비록 이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일진 몰랐지만 다음 날 아침 부스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림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한 노부인이 연달아 두 점의 그림을 사고 젊은 부부는 어떤 작품을 살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몇 시간 만에 이서연은 지난 일주일 동안보다 훨씬 많은 그림을 팔아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고 절친한 친구도 믿어지지 않아 이거 봐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링크를 클릭하자 치료 중에도 그림을 그리는 젊은 예술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수많은 공유를 받으며 등장했고 이서연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녀는 아직 가장 큰 고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늦은 오후 서울의 바쁜 거리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이서연은 열심히 자신의 그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블로그 기사가 큰 힘이 되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분주한 도심 속에서 조용한 기운이 다가왔다. 한 중년의 남성이 부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스마트폰에 몰두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낡은 가죽 자켓과 캐주얼한 야구 모자를 쓴 그는 단순히 작품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상하는 듯했다. 오늘 하루 동안 이서연은 호기심 많은 관광객, 회의적인 직장인, 바쁜 행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남성은 달랐다. 피곤한 목소리로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 그림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가격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듯이 이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남자는 한마디도 충분한 동정을 표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이서연은 자신의 암 진단, 치료에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걸리는 싸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한 작품을 집어들었다. 그가 집어든 것은 흑백의 도시 풍경을 담은 그림이었다. 비 내리는 도심 속을 홀로 걷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이서연이 수주일 걸쳐 완성한 작품이었다. 남자는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 조용히 말했다. 이 작품은 제가 가져갈게요. 평소처럼 돈을 건네받는 게 아니라. 남자는 지갑 대신 수첩을 꺼내더니 신중하게 수표를 썼다. 이서연이 그 수표의 금액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만 원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정말일 리 없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살짝 들어올려 얼굴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이서연은 믿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조용필이었다.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인 그가 지금 이 순간 이서연의 그림을 통해 그녀의 삶을 바꾸어 주려 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말문이 막혀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라고 겨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조용필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당신의 예술이 인정받은 거예요. 계속 그림 그리세요. 그 순간 서울의 소음은 잦아들고 이서연은 그 수표를 꼭 지며 전에 없던 희망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표를 바라보았다. 5만 원, 2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정말로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거리에 울려 퍼지던 소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배경음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이 잘못 읽은 게 아닐까 되뇌었지만 숫자는 확실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배가 뒤틀리듯 떨리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이건 분명 실수일 거야. 그러나 곧 가죽 자켓을 입은 그 남성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친숙한 파란 눈과 부드러운 미소로 이서연을 바라보던 조용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단순한 음악 아이콘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용필은 그녀의 삶을 바꿀 기회를 건네주었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 진짜 조용필 맞아. 방금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썼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청년은 엄마, 돈 좀 줘. 나도 하나 사고 싶어. 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작은 부스에서 이토록 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느꼈다. 그 모든 와중에도 조용필은 차분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이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내 말 믿어. 계속 그림 그려. 그리고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날 밤 이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처음엔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걱정했지만 곧 전설의 가수가 5천만 원으로 그림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수많은 사진, 영상이 SNS를 장악한 것을 보게 되었다. 조용필이 작은 부스에서 흑백 그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온 네티즌의 관심을 받으며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믿기 어려웠다. 절친한 친구가 바로 전화를 걸어 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어. 정말 대단해. 라고 전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연락해와 그녀의 그림을 사겠다는 제안과 인터뷰 요청, 후원 제안들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희 갤러리에서 다음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이야기 나눠요. 이서연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림을 파는 거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희망과 도전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었다. 한 달 후 이서연은 마지막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다. 모든 병원비와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다. 한 점의 그림, 한순간의 기적,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 덕분에 그녀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비록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병원 밖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자리 잡았다. 일주일 후 이서연은 조용필이 직접 쓴 손편지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당신의 투지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절대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마세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눈물이 고여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달 예정된 첫 갤러리 전시와 함께 수많은 주문과 제안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결코 첫 판매작 흑백 도시 풍경화는 절대 팔지 않기로 했다. 그 작품은 지금 조용필의 개인 소장품에 걸려 있으며 진정한 열정과 끈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상기시켜주고 있다.